메디친의 대학생 멘토 이강희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물리학 1을 2번 응시한 의대생 선배의 입장에서 물리학 1 제 공부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는 제 물리학 1 공부법 자료들은 메디친에 나와 있으니 메디친의 멘토친 탭에서 이강희를 검색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물리학에도 암기사항이 있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물리학이 과탐 중에서는 가장 암기사항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리학에도 암기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원별, 주제별로 정리를 했고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싶으면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하면서 여기 이게 단원별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에 정리한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씩 추가해 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개념들만 넣은 거라서 계속 복습하기 편했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처음 공부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라서 그 뒤에 수능 공부를 하면서는 따로 전체 개념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제가 모르는 개념만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고 싶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을 암기하고 싶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해드린 단원별 정리고요. 이쪽은 제가 메모지에다가 틈틈이 써놨다가 나중에 수능을 보러 가기 위해 메모패드 뒷면에 한 번에 이렇게 옮겨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출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과탐은 정말로 기출문제가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는 웬만해서 학기 초에는 많이 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처음 풀었는데 그때로부터 재수 수능까지 쭉 푼 기출들의 횟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기출 변형 문제 또는 인강 선생님들 교재에 수록된 문제로 정말 셀 수도 없이 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한 3-4번 풀어보면 답도 다 기억나고 대충 풀이도 어떻게 풀었는지 다 기억나고 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 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아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이들 드는 생각이 기출문제는 이제 또 풀기 지긋지긋하다. 기출문제는 답이 다 기억나서 풀기가 싫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진짜로 아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풀었든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답이 기억나는지에 상관없이 다시 풀려고 했을 때 정확한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풀 수 없으면 그건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이제 여러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물리학의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문제 옆에 만약에 내가 못 풀었다 하면 메모를 하고 복습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안 보고 다시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물리학도 제가 수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풀이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풀이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문제가 2017년 수능 물리 2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저에게 기출문제를 아무리 여러 번 풀어도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장 잘 알려준 문제입니다. 한 5번 풀었는데도 다시 풀려고 하면 자신이 없고 정확한 풀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수 때는 이 문제를 에너지 관점, 속도 관점, 운동량 관점의 3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아내서 연습한 건 아니고요. 인강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럼 3가지 방법을 난 다 숙지를 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가지 풀이를 다 직접 적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3번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잘 아는 문제구나 싶고 이제 주변 다른 친구가 물어봤을 때도 이 문제는 정말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될 정도로 기출문제는 N++++ 회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방법 체화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특히 물리학에서 말하는 킬러 문제. 그래서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문제 그런 등등의 문제를 말하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가장 처음 풀 때는 스스로 못 풀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 풀면 일단 해설을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 뒤에 해설을 보기 전 일단 문제에 주어진 상황 이해는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해설을 보고 방법을 알아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해설을 본 뒤에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알았으면 아까 제가 수능 문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듯이 직접 그 풀이 과정을 자기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풀이 원리라고 적어놨는데 뭐 풀이 원리가 될 수도 있고 아, 이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과정까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습한 후에 그 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아, 내가 이런 내용을 그때 몰라서 정리를 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안 해? 하면서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복습한 뒤에 다시 풀 때는 꼭 풀이를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백지에 다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반수를 시작하고 용수철 문제가 그때 물2에서 물1으로 처음 내려와서 제가 그때 용수철 문제를 정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수특을 풀다가 이 문제는 풀이 원리 자체를 너무 모르겠어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풀이 원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 메모를 보면 그 문제풀이 자체를 적었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구나. 그리고 뭐 이러니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약점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초에 용수철 문제를 정말 못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못 푸니까 정리를 한 것인데 일단 해당 유형 문제들을 따로 골라내서 풀이 과정을 직접 써가면서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기출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용수철 문제는 그 전에 물2에서 물1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출보다는 저는 사설 교재에 있는 문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기출 변형 문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특히 못하는 단어 문제들을 골라내서 여기 보시면 풀이 과정을 뭐 줄글로 적진 않았더라도 순서가 잘 나타나게 적어뒀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내 풀이를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단원을 극복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 연력학 법칙, 파동의 간섭. 이렇게 딱 킬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까다로운 문제들, 제가 이상하게 항상 멈칫하는 그런 단원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전체 단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들이요. 그래서 저는 단원 유형별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팁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가 정말 헷갈려 하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단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변경해 뭐 이걸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숫자 계산보다는 개념풀이에 더 강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제 태도 같은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문제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문제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아까 문제풀이 체화 방법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못 푼 문제는 해설을 보고 해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한 뒤에 복습할 수 있도록 그 풀이 방법을 직접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못 풀었던 문제인데요. 해설 강의를 보고 해결을 했고 메모지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조금씩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 1은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가 수능 직전에 가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푼 모의고사를 놔뒀다가 다시 꺼내서 틀렸던 문제, 그리고 맞긴 했지만 헷갈렸던 문제 정도는 지우고 다시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한 번 풀고 절대 바로 버리지 않을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물리학 1 공부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말보다는 글이 더 내용 전달을 잘할 것 같아서 만약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메디친의 멘토친 탭에서 이 강의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커뮤니친 등에서 멘토단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친절하게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